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에코바이순을 운영하고 있는 안순엽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 너무 좋은데요. 이제 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년간 인테리어를 해오면서 그래도 이제 제법 여태까지 상담을 좀 한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쑥스럽고 긴장되고 이제 또 떨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호응 잘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간에 가치를 더하는 홈스타일링 디자인입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첫 번째 홈스타일링의 이해, 두 번째 스타일별 인테리어 소개, 세 번째 디자인 제안서의 활용, 네 번째 마감재 잘 고르는 팁, 다섯 번째 시공 사례를 통해 보는 공간별 스타일링입니다. 홈 스타일링이라고 하면은 작게는 우리가 이제 집을 꾸미는 과정에서 소품을 갖다 놓는다든지 가구 배치를 한다든지 침구나 이제 커튼 같은 패브릭을 배치하는 정도의 작은 규모의 스타일링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같이 이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사와 연관 지어서 이제 큰 의미의 또 홈 스타일링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인 제안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님들이 본인의 취향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디자인 제안을 하기 전에 고객님 어떤 컨셉의 인테리어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실례로 저는 뭐 아치도 좋아하고 그다음 웨인스코팅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골드 손잡이 이런 거 포인트 주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제 누가 들어도 클래식한 컨셉의 이제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디자인 실장님하고 한 2주 정도 열심히 준비를 이제 클래식에 맞춰서 해가지고 디자인 제안을 이렇게 드렸을 때 한참을 들으시고 나서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게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인테리어 그 초창기에 저희 집을 인테리어 공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유행하던 인테리어가 이제 다크한 그레이 컬러의 이제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유행하는 인테리어 시공을 그렇게 해놓고 정작 저는 이제 프렌치한 여성한 스타일을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공사는 모던한데 이제 뭐 리본이 이렇게 달린 그 도자기 벽등을 갖다 놓는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프렌치한 가구를 이제 배치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공사랑 또 이제 매칭이 잘 안 되는 이제 스타일링이 이제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겪어오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우리 가족이 어떤 라이프를 이제 꿈꾸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스타일의 디자인 컨셉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홈스타일링은 예쁘게 꾸미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가족이 가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행을 쫓는 디자인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좋아하는 느낌을 현장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홈스타일링은 마무리 작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되기 전부터 정해져 있어야 되는 작업이다라는 이제 제 기준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고객님들은 우리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제 스타일 저 뭐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잘 알아요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부끄러워서 안 드시는 건지 아니면 잘 몰라서 안 드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라도 내가 어떤 스타일의 인테리어에 잘 맞는 사람인가라는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그 휴대폰 메모장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열으셔가지고 한번 5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쉬는 날 가장 가고 싶은 공간은? 선택해 주셨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깔끔한 디자인도 있을 수 있겠고 자연스러운 소재감일 수도 있겠고 뭐 고급스러운 분위기일 수도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좋아하는 컬러 조합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가 100% 정확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 재미삼아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집 분위기로 가장 원하는 느낌은? 다섯 번째, 인테리어 소품 취향은? 결과 확인은 내가 고른 번호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번호가 이제 나름의 이제 정답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1번이 많다라고 하시면 깔끔한 여백과 편안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실 확률이 큽니다. 이제 따뜻한 미니멀리즘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인데요. 이제 요즘에 젊은 세대분들, 20대, 30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니멀한 스타일입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그리고 화이트와 베이지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물건이 이제 수납이 되어져 있어서 밖에 물건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넓고 정돈된 느낌을 주는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잘 어울리는 사람은 일단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시각적인 피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이 인테리어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래 안 질리는 컨셉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안 질리는 인테리어를 집에다가 좀 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컨셉이 좀 맞으실 것 같아요. 2번이 많다라고 하면은 자연 소재와 따뜻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내추럴 우드 스타일이실 확률이 좀 커요. 내추럴 우드 스타일은요, 자연 재료의 편안함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인테리어 스타일인데요. 잘 뭐 화려하게 꾸민 집보다는 오래 머물고 싶은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목 질감, 자연스러운 우드의 원목 질감을 강조하고요. 따뜻한 조명을 배치하면 예쁜 그런 특징이 있고, 이 안정감이 좀 강하고 식물을 조합했을 때 내추럴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느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에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차분한 분위기를 선호하시고요.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하시고, 너무 화려한 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래 살아도 좀 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잘 어울리시는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선호하는 호텔 럭셔리 스타일입니다. 요즘에 또 이제 많이들 찾고 계시는 컨셉인데요. 집에 오면 마치 호텔 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단 얘는 이제 군더더기 없이 마감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덩어리감 있게 이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간이 깊어 보이고, 군더더기가 없는 묵직한 느낌이 있고, 무게감이나 프리미엄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아주 좋은 탁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공간이 좀 단정해야지 안정감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생활 공간에서도 내가 마치 호텔에 온 것처럼 아주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이 많다라고 하시면 개성 있고 감각적인 무드를 좋아하는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입니다. 이제 현대적인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노출 콘크리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메탈을 사용한다라든지, 이제 붉은 벽돌이라든지, 빈티지 조명. 그래서 이제 카페 느낌이 강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요거는 잘 어울리는 사람보다는 어떤 공간에 잘 어울리냐면, 복층, 일단 층고가 높은 공간,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좀 높이가 층고가 많이 높은 공간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이 많다면 밝고 포근한 감성을 좋아하는 북유럽 스타일이실 확률이 큰데요. 북유럽 스타일은 따뜻한 밝은 웜톤과 자연 채광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천천히 커피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밝은 웜톤을 사용하고요. 패브릭 식물을 활용했을 때도 예쁘고,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으면서 이제 다소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제 조도가 좀 낮은 조명, 이제 나는 너무 집에서 밝게 생활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다, 좀 어둡게 생활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드러운 웜톤 컬러를 좋아하시고, 이제 집에 눈이 좀 안 피곤한 색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또 많이 찾으시는 그 스타일인데요. 차분하고 미니멀한 감성을 선호하는 제펜디 스타일입니다.
마치 명상하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여백의 미가 좀 이제 돋보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본 미니멀의 정석 스타일과 그다음에 북유럽 감성이 합쳐진 그런 느낌의 조용히 편안하고 깊이 있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채도가 좀 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분한 우드 톤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채도가 높거나 하면은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물건을 갖다 놓기보다는 여백의 미를 좀 강조를 해서 좀 비워둘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 특징이 있고, 그리고 명상실 같은 안정된 느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요즘 이제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중요하신 분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낮에 있었던 일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사람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회복하시고 싶은 고객님들, 그리고 피로 회복이 절실하게 집에서 나는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 좀 이렇게 풀어보시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랑 좀 맞는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우리 가족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 회사를 정하셔서 이제 디자인 제안이라는 거를 이제 받게 되실 거잖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공사했던 현장이고요. 보뜰마을 4단지 33평형 확장형 구조를 저희가 실제로 디자인 제안도 하고 상담 진행을 거쳐서 실제로 시공도 했었던 현장의 제안서를 이제 가지고 제가 와봤습니다. 이제 시공 전 현장이에요. 판교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월러 컬러, 그다음에 짙은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다크하게 들어와 있는 집들이 많이, 마감재가 그렇게 돼 있는 집들이 많아서 판교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오시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좀 밝게 바꿔주세요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굉장히 올드하고 굉장히 다크한 느낌으로 좀 돼 있고, 저기 보시면 안 어울리게 샹들리에도 지금 이 집에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총체적 난국이에요, 집이 지금. 그리고 이제 보시면 막 피아노도 있고 막 엄청 잡다하게 물건들이 이제 막 이제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기둥 하나가 있는데, 판교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기둥이 중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기둥을 가지고, 없앨 수 없는 기둥을 가지고 걔를 디자인 포인트로 활용하는 방법이,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현장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 집에 또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고객님은 여기 이제 바로 여기 2층에 그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자녀분은 없으시고 이제 아내분, 남편분이 이제 두 분만 거주하시는 고객님이세요.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남편분은 이제 그 광고, 그다음에 직원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미용실의 관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아내분은 현역에서 실제로 본인이 또 이제 미용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인데,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체력 소모도 많은 데다가 우리가 이제 일하면서 우리 고객님들 머리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그래도 말이라도 한번 또 이제 걸어봐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예쁘다고 또 칭찬 한번 또 해드려야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이제 쌓이실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오셨을 때 일단 아까 마찬가지로 판교 집처럼 이제 판교니까 이제 집이 너무 마감재가 어두워서 얘를 좀 밝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으셨고,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낮에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는 마치 내가 호텔에 와서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라고 이제 나름 뭐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이런 식의 디자인을 좋아합니다라고 주셨던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이제 뭐 욕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차분하면서 조금 색톤이 약간 어두운 느낌의 이제 호텔 같은 느낌의 그런 욕실 타일 같은 욕실 이미지도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침대 공간에도 저렇게 가벽을 이용해서 이제 조명을 좀 은은하게 주고 싶은 이런 니즈,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이미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이분도 이제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가구와 가전 그리고 소품의 리스트가 다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이유는 얘네들을 가지고 동선에 맞게 이제 가구 배치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지면 그 곳에 필요한 콘센트라든지 뭐 스위치 분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감을 선택할 때 이 뭐 예를 들면 침대라는 게 침대가 어떤
어떤 느낌의 침대인지가 또 정해져 있어야 그 벽면의 색깔을 마감재를 고르거나 구성을 할 때 이제 공사가 산으로 가지 않는 약간 이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본인이 사시겠다고 했던 가구 가전 리스트를 저희한테 주신 목록이에요. 변경 전 도면이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방도 이제 이렇게 3개 있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주방 형태가 좀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가족이다 보니까 방이 3개고 이제 집이 좀 방이 많이 남는,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 주신 그런 가전하고 가구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방은 침실로 온전히 쓰고, 저도 이제 낮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침실은 저 자체도 이제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아서 침실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고 은은한 조명과 침대 정도만 두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수면을 할 때 방해되지 않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안방 침실 공간을 이렇게 침대만 두시고 협탁이랑 이렇게 두시고 침실로 쓰신 다음, 그다음에 이제 이쪽 방이 많이 남으니까 여기를 이제 드레스룸으로 쓰시겠다고 해서 침실 2번을 양쪽에 11자형으로 이제 가구 배치를 해서 드레스룸으로 꾸민 곳입니다. 방이 너무 많아요. 지금 두 가족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 침실 3은 이제 손님들 오셨을 때 머무르실 수 있는 게스트룸으로 쓰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주방 구조를 디귿자로 뽑고요. 그리고 이제 식탁이 들어갈 공간이 이제 메인 주방이 넓어졌기 때문에 식탁을 공간을 이제 그 이쪽 그 기둥이 있는 쪽에다가 식탁을 넣어놓고 이제 뭔가 좀 다른 집이랑은 다르게 거실 쪽으로 이제 식탁을 뺀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이제 오셔서 집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여기가 이제 원래는 드레스룸이거든요. 이 드레스룸을 이제 이쪽으로 보냈으니까 저희가 이곳을 욕실을 2개로 만들어서 이제 씻으시고 물을 사용하실 때는 안쪽 실제 있는 욕실을 쓰시고, 그리고 바깥에는 파우더룸, 화장하시고 우리 여자분들 화장하시면 파운데이션도 좀 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섀도우도 좀 묻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굳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손을 씻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파우더룸에서 손을 씻으실 수 있게 이제 수도 설비를 해서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D가 구조가 뭐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방에 들어가는 가구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구 소품들이 이제 다 2D로 이제 구조가 정리가 되면 이제 저희는 3D 이미지 제안을 드립니다. 가지고 오셨던 내가 좋아하는 그 컨셉의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현관 같은 경우도 차분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드렸고요. 얘는 이제 그 실제 현장 시공된 현장이 아니고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꾸미면 어떨까요? 라고 한 3D 이미지입니다. 현관이고요. 요 이미지 한번 자세히 잘 봐두세요. 시공했을 때 이렇게 정말 시공이 됐는지 요 느낌을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관이 이제 좁고 길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울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좁은 공간에 거울을 활용을 하면 시각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이런 이제 전신 거울 같은 것도 제안을 드렸었고, 오브제로서 이제 저런 포인트 조명도 넣으면 어떻겠냐라는 디자인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실 모습이고요. 요즘은 TV 반매립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벽을 세워가지고 이제 나름의 벽을 포인트로 만들고 이제 거기다 벽걸이 TV를 걸 수 있는 그 디자인 제안을 드렸고, 주방도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가지고 온 이미지는 굉장히 내추럴한 우드에 조금 편안한 색감을 이제 가지고 오셨었는데, 막상 마감재를 고르러 들어가시니까 굉장히 과감하게 마감재를 고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돌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사람이면 굉장히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 간지가, 패턴이나 무늬가 화려한 이제 돌이 이제 실제로 들어왔고, 굉장히 이제 색감을 선택할 때 과감하게 선택을 하시더라. 근데 이분도 역시 본인 취향을 100%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셨더라. 그리고 아까 보셨던 드레스룸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공간에 이제 한쪽은 스타일러를 놓고 키 큰 옷장을 두고, 우리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랍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인 경우는 서랍을 두어서 이제 양쪽으로 드레스룸을 쓰실 수 있고, 얘 봉 궁금해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신데요. 얘 같은 경우는 옷을 다릴 때 옷걸이에 옷을 걸어가지고 서서 스팀 다리미를 쓰실 수 있는 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 제안을 드렸던 구성입니다. 안방 욕실이고요. 2가족밖에 없으시니까 안방 욕실은 우리 아내분이, 그리고 거실 욕실은 우리 남편분이 쓰시는데 비중이 이제 아무래도 아내분의 비중이
한 2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욕실을 쓰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욕실은 이제 씻으시는 공간, 물을 쓰는 공간으로 잡아놨고요. 바깥에는 기역자 구성을 해서 파우더룸으로 쓰실 수 있게 화장도 하시고 뭐 이제 퇴근하셔서 귀걸이도 빼시고 이제 뭐 머리 드라이도 하시고 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지고 사용하시겠다고 했던 가구, 이제 3D하고 매칭했을 때 어울리는 컬러 조합을 좀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하실 때는 소파 같은 경우도 조금 짙은 컬러로 선택을 하셨고요. 의자 같은 경우도 테이블은 같은데 조금 패브릭의 패턴이 좀 있고 색감이 좀 들어가 있는 걸 좀 고르시긴 했어요. 네, 시공 후 완료된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이미지 보여드렸던 거랑 비교하셔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관. 네, 여기는 이제 벤치 두셔서 이제 뭐 부츠 같은 거 신으실 때 좀 앉아서 신으실 수 있게 구성을 했고, 아까 보셨던 저 전신 거울 저기다 배치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 거울을 배치를 하면 좁은 공간이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방이고요. 굉장히 가감한 마감재 선택을 요 돌을 구하기 위해서 그 광주의 산에 있는 돌 공장들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마테오른이라는 돌이고요. 이 돌의 천연대리석의 이 종류의 돌은 마테오른은 그레이 칼라빛을 내는 돌이 있고 브라운 칼라빛을 내는 돌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전체적인 컬러 패턴이 베이지 브라운이기 때문에 저희는 브라운 컬러가 들어간 마테오른을 선택해서 주방 상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욕실 안에 그 파우더룸의 상판을 통일성 있게 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원래 처음 고르시겠다고 했던 그 소파 컬러보다는 조금 짙어졌고요. 그리고 그 의자 같은 경우도 이런 체크무늬라든지 이런 좀 가감하게 좀 선택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아까 드레스룸에 옷 걸고 그 스팀 다리미 한다고 하셨던 그 공간 이렇게 시공이 됐고요. 그리고 욕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안의 공간과 밖의 공간을 구분해서 쓰셨고, 이제 남편분이 쓰시는 이제 좋아하시는 민트 컬러를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욕실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약간 빈티지한 컬러에는 또 이런 수된 느낌의 거울을 조합하는 것도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마음에 들어하셨던 현장이었습니다. 안방 공간에 이미 정해져 있던 그 침대는 핑크 컬러였어요. 근데 이제 고르실 때는 그레이 컬러로 바꾸셨고, 이 저 패브릭 질감하고 어울리는 그 침대 가벽을 세우면서 스톤 느낌의 재질이 들어간 필름을 선택을 하셨고요. 안방에서도 쉬시면서 TV를 보실 수 있게 반메리 가벽을 해드렸고, 옆방이 드레스룸이기는 한데 동선 자체가 문을 나가서 드레스룸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니 이제 가깝게 이제 짧은 동선으로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을 때, 제가 건축 도면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얘는 지금 확장형인데 확장형이 아닌 그 건축 도면의 구조에서는 베란다가 다 연결된 구조로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벽을 쳐놨을 때 그 벽이 가벽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쪽 벽이 보시면 이제 히든 도어를 달아가지고 옆으로 그 드레스룸으로 이동하는 도어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 보틀 4단지 저희가 진행했던 현장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자인 제안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잘 알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훌륭하게 디자인 제안도 마음에 들게 잘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감재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고객님들께서 또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감재를 선택할 때 너무나 작은 샘플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시공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습일지가 상상이 잘 안 되시니까 그거를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의 이제 좀 마감재를 고르실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고르시면 좋겠다라는 팁을 좀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을 맞추는 거는 중요한데요. 컨셉을 잡으시면서 욕실 타일 같은 걸 고르실 때 바깥에 있는 마감재하고 색감이나 이런 톤을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욕실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바깥에 있는 컨셉을 욕실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오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욕실은 안방 욕실이나 거실 욕실 독립적인 공간으로 보시고, 타일을 고르실 때 크게 그레이냐 베이지냐, 그리고 패턴이 좀 화려하냐, 제가 자꾸 이제 일본말 간지라고 자꾸 말을 쓰는데 일본말은 쓰면 안 되니까 패턴이 좀 화려한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좀 얌전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느냐, 아니면 질감이 좀 거칠거칠한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좀 매트한 걸 좋아하느냐 정도의
그 큰 틀만 가지고 이제 고르시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타일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그 고객님 한 분께서 3일 연장 2시간씩 타일을 같이 가서 고르시고 결국에는 못 고르시겠다면서 문 밖을 나오셔서 우신 분이 계세요.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인터넷을 보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를 보면 너무나 정보가 많고 예쁜 이미지들이 많은데 과연 이거를 내가 우리 집에 가져왔을 때 이 모습이 어떤지가 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니까 그냥 막 물어버리시더라고요, 앞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골라드렸던 거 그대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게 이런 틀을 가지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도 이제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자꾸 이제 중심을 잃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고객님들이 이거는 어떨까요? 저거는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가 컨셉을 어떻게 잡았었지라는 거를 중심을 잃고 또 헤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테리어 마감재 보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컨셉 이미지의 색깔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런 마감재들을 어느 정도 구획을 잡아놓고 크게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상에서 마감재를 고르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사면이 있고 너무 많은 포인트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를 모르겠고 너무 과한 포인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중심을 잃지 않고 마감재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마감재 보드를 활용하시면 너무 좋다. 이걸 만드실 때는 뭐 잡지에서 원하는 컬러라든지 뭐 이제 대리석 샘플 같은 거 받으시는 거 있으면 마음에 드시는 거 배치하셔서 같이 마감재를 놓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보시면서 체크하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필름지 같은 경우는 우드나 이제 질감, 요즘에 이제 필름지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질감의 패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우드라든지 스톤이라든지 회벽, 솔리드 같은 질감을 우리 집에 어울리는 것들을 가져다가 톤 온 톤을 잘 맞춰서 벗어나지 않게 고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벽지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잘 활용하시면서 뭐 이제 스타코 느낌이라든지 도장 느낌이라든지 린넨 느낌인지 회벽 느낌인지 요 마감재랑 옆에 붙는 것들, 특히 도배지 같은 경우는 문학구의 문선이랑 같이 붙는 마감재이기 때문에 도어 색깔이나 문선 왁구 컬러하고도 조금 매칭을 잘 연결돼서 하시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기는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종류의 색감과 다양한 질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 중에서 우리 집에 어울리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하시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종류의 기능을 가진 바닥재가 많은데요. 뭐 원목이라든지 뭐 장판이라든지 내 가족이 예쁜 것보다는 좀 기능적인 걸 우선으로 해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이 계셔서 보행할 때 조금 푹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장판 같은 것도 요즘 소리잠 너무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를 키우신다라고 하시면 물이 이제 그대로 이제 강아지가 이제 소변을 보거나 했을 때 이제 물이 그대로 흡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원목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나름의 뭐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바닥재 같은 경우는 기능을 좀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팁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싹 훑어봤어요.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컨셉을 고르고 제안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마감재를 골라서 시공을 해놨을 때 소품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스타일링을 좀 해보면 좋을지 공간별 스타일링을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실은 보통 직선형으로 쫙쫙 뻗어 있는 데가 많은데 이제 라운드형 소파를 배치해가지고 직선형의 딱딱한 그 공간 안에서 좀 유선형인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라운드 소파를 배치해서 이제 디자인을 잡은 공간입니다. 포인트 조명도 굉장히 포인트적이게 감각 있게 이제 꾸밀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펜던트라고 하면은 식탁에서 식사하시는 공간에만 생각을 하시는데 거실에서도 이제 그 협탁이나 그다음에 테이블 위에 머리가 지나칠 때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굉장히 또 이 공간 안에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템버보드거든요. 템버보드도 간격이라든지 두께라든지 그다음에 템버보드에 입히는 필름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의 컨셉을 줄 수 있는 마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돈된 느낌을 주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그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당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스룸이 따로 없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넓은 안방 공간에 가벽을 활용해서 가벽에 침실로 쓰는 공간 앞부분은 침대 헤드보드로 디자인을 주고 그다음에 그 뒷부분은 드레스룸으로 분리하는 공간 분리 역할도 해주는 아이템이라 제가 이제 시공하면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활용하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자녀방 역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벽으로 분리를 해서 침실 공간이랑 이제 공부하는 공간을 좀 분리해가지고 어떤 공간 분리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벽을 이용해서 저런 아치 유선형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인데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900짜리 장을 앞에서 60cm, 뒤에서 30cm 쓰실 수 있게 수납에 중점을 둔 아일랜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식사하실 수 있는 다리바를 넣어서 아일랜드를 활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간에 조명을 넣어서 식사를 하지 않는 공간에서도 그 아일랜드에서도 뭔가 오브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수납장 또는 그 조명, 아일랜드 위에 들어가는 조명.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내려오는 등은 좀 많이 안 하시려고 하시고 주둥이 이렇게 나온 뭐 핀 조명이라든지 좀 최대한 심플한 등을 하시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추세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런 거울 같은 거, 거울도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근데 색 온도 같은 경우도 이제 조도라고 하죠. 조도도 뭐 4000K, 3000K, 5000K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무늬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그 형태에다가 이제 색 온도를 또 입혀서 또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스텐 거울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수전으로 그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끝에 같은 경우는 메리판 블랙 수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메리판 그 니켈 소재 수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아래서 올라오는 그런 수전이고요. 얘네들도 이제 나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좁은 공간에 이제 이런 전신 거울을 배치해서 나름의 이제 좁은 공간을 좀 넓어 보이게 하고 이제 분위기를 좀 연출할 수 있는 거울인데요.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운 컬러가 좀 주를 이뤄서 거울도 브론즈 경을 선택해서 이제 매칭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모던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박판 타일 자체가 간지 자체가 이제 그레이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흑경을 넣어서 이제 시공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관이고요. 현관도 이제 소품을 활용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화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소품들을 이용하고 액자를 이용해서 꾸미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관 중문 디자인을 정할 때도 전체적인 컨셉에 맞는 이런 뭐 포인트 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중문들을 선택해서 아이템으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제 좀 지금 한 40분 정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서 또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거나 스타일링을 할 때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구조를 우선으로 계획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우리 가족이 거기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면 이제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실용성을 좀 위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인테리어 컨셉 정확하게 이해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사 전에 스타일링은 마감 다 되고 꾸미는 작업이 아니라 이미 공사하기 전에 정해져 있어야 돼서 그것들을 가지고 걔네들이 얹어졌을 때 공사가 예뻐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미리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하시고 알아보셔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디자인 컨셉에서 공사가 막 중구난방으로 뭐 산으로 가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리어 보드 같은 거 마감재 보드를 이용해서 컨셉에 벗어나지 않는 마감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인테리어 앞두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요즘에 인테리어가 굉장히 대중화가 되면서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행복한 작업이고 이제 저는 이 일을 하지만 이게 집의 인테리어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도 저의 오늘 그 설명이 좀 인테리어를 나중에 이제 하시거나 짐을 꾸미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만나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